연산 법칙 같은 게 딱히 없습니다. 그 대신 삼각함수는 애초에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함수값 자체를 잘 못 구해요. 너네가 지수함수에다가 혹은 로그함수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대입하면 그냥 값이 나오니까. 삼각함수는 안 그래. 예를 들면 준호야, 사인 6분의 17파이 얼마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어? 이거 어딨지? 잠깐만. 6분의 17파이라고 미안해. 6분의 19파이를 물어본 거였네. 아무튼.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치가 존재해야 되냐면 마치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시계가 있어야 돼요. 뒤에 시계 있죠. 자,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함수값을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암기의 영역이지만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함수값을 못 구하고 함수값을 못 구하니까 그 무엇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암기를 해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삼각함수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냐면 삼각함수 삼각함수 단원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삼각함수는 처음에 어떤 각도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각을 정의를 합니다. 각이라는 거를 조금 확장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너네가 각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올라? 혹시 각도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60도 이런 게 떠오르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런 거 잘 안 떠올라요. 보통 어떻게 떠올라요? 30도, 90도, 뭐 180도 이런 게 떠오르죠. 여러분의 상식의 각도들이 있고 근데 마이너스 30도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럼 마이너스로 정의된 각도 혹은 뭐 750도 이런 거에 그때 각도도 각도지만 사인 값이라든지 코사인, 탄젠트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며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함수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함수로 표현이 되니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그래프와 관련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까지 즉 흐름 자체는 지수 로그 파트랑 아주 유사합니다. 지수와 로그를 정의를 해드렸고 그래프를 그려드렸고 방부등식을 해결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잘 정의를 할 건데 그 삼각함수를 중등 과정에서 하던 어떤 삼각 B의 확장을 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얘는 증명 같은 건 사실은 딱히 없고요.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되고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그냥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거야. 너네가 각도라고 하면 어떤 게 보통 떠오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해놨어. 자,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각도가 여러분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60도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둘의 사이각은 60도인 게 맞지만 어떤 일반적인 각, 삼각함수에서 이야기하는 각도의 차원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에서의 각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크기는 당연히 있겠죠. 각도의 크기는 당연히 있겠지. 자, 우리가 이쪽 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각도라고 보셔도 되지만 이거를 음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300도, 즉 마이너스 300도로도 볼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각도라는 거를 크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관점에서 이제 볼 거냐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시계처럼 너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 함수로 갈 거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30도, 여기서 뭐 60도, 여기서 90도, 여기서 아래로 30도. 선생님 50견이라서 안 돌아가요. 농담하는 거 진짜 안 돌아가요. 돌리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네, 아무튼 괜히 있던 거라서 자 여기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자 120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은 불가능 표현이 안 돼. 어느 쪽으로도 안 돼.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방향과 크기를 정하시면 되겠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가 기준이야.
우리는 이 기준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웅장하죠? 뭔가 태초, 시초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과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안 사용해요. 무조건 얘가 기준이고 이쪽 방향, 그리고 방향 무조건 이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이쪽이 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만큼 돌아갔는지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내가 해볼게. 플러스 30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30도. 오늘 같은 날 막대기를 안 갖고 다니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이 짓을 안 하려고 내가 막대기 들고 30도. 그러니까 요만큼, 딱 30도만큼 가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자, 얘가 30도인 거야. 30도를 나타내는 어떤 요 선분 있죠, 선분. 이거를 반직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수도. 자, 그래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왜 동경인지 잘 모르겠어. 경이 한자로 무슨 바늘경자. 너네 마법 천자문 다 봤죠? 우리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바늘경 약간 이러면서 약간 찌르는 이런 느낌. 자, 아무튼 동경. 그래서 요거 바늘처럼 이쪽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직선의 형태. 자, 그럼 플러스 30도를 나타낸 동경은 저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아래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겠지. 슉 이렇게. 너도 이렇게 생긴 동경이 되겠구나. 자, 근데 얘는 어때? 플러스 330도 어때? 아, 미안해. 이거 동그라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야, 플러스 330도 하면 어떻게 갈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기 직전에 딱 멈추지 않겠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마이너스 30도와 플러스 330도는 사실 각도가 같지 않지, 그지? 누가 봐도 숫자가 다르죠. 근데 동경은 어때요? 동경은 분명히 서로 일치하지. 동경은 이 바늘을 말해, 시계 바늘. 아, 왜냐면 저 분침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쳤을 때 하루 중에 예를 들면 분침이 뭐 2의 위치에 와. 10분을 나타내. 그럼 얘가 1시 10분일 수도 있고 2시 10분일 수도 있고 10시 10분일 수도 있고 여러 번 돌아갔을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방향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즉 너네가 시계를 딱 보고 분침만 보고서는 대체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잖아. 얼마나 돌아간지는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흐른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시간이 양의 방향으로 흐른 건지 음의 방향으로 간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각의 정의입니다. 두 가지를 정의한다고 기준과 방향, 시초선이 정해져 있고 위아래,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크기도 정해져야 되죠. 돌아가는 정도.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 결정이 되냐면 각이 결정되면 동경이 결정돼요. 맞아? 지금 내가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각도가 이렇게 되면 동경이 어떻게 되겠니? 이러고 있지, 그지? 근데 거꾸로 얘기해볼까? 야, 동경이 이쪽이야. 그럼 각이 얼마인 거야?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가 없지. 왜? 동경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건 각이 마이너스 30도일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330도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더 뭐 플러스 690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번 돌아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은 함수가 되고 이쪽은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동경이 정해질 때 각도는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즉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각도와 동경의 관계는. 그러니 문제에서 너네 보고 야, 각도 줄 테니까 동경 찾아볼래? 이딴 거를 내겠니? 각도를 주면 동경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뻔한데. 지금 너네도 지금 처음 배운데도 할 수 있는데. 처음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근데 거꾸로 동경을 주고 각을 유추하라고 하면 너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뭔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돈 것인가? 위치는 여기가 맞기는 한데 이렇게 돈 건지 이렇게 돈 건지 그걸 문제에서 어떻게 확인하지? 가 이쪽에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직교좌표 위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데려오면 4분면별로 각도가 존재하겠죠. 동경이 이쪽을 나타내면 1, 4분면의 각도, 이쪽을 나타내면 2, 4분면 각도, 이쪽은 3, 4분면, 4, 4분면의 각도다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30도는 1, 4분면의 각도지?
마이너스 30도는 4, 4분면 각도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 1, 4분면의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가 1, 4분면에 있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데 있나 봐. 에 대하여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일반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르고요. 이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다라는 거야. 정확히 딱 정해진 각도가 아니라 야 대충 이런 형태야 이렇게 할 건데 잘 보시면 330도를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360도씩 돌리게 되면 저 동경의 위치로 가겠죠. 앞으로 360도를 돌릴 수도 있고 뒤로 돌릴 수도 있고 100번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뭘 더해주냐면 360도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더해주고 곱하기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저 각도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라고 불러요. 일반각 표현은 원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용이하게 풀 수 있거나. 자, 그럼 1사분면의 각인데 1사분면의 각도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냐면 알파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 알파라는 각도를 0부터 90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0부터 90도가 이쪽 영역을 뜻하자. 그지? 근데 이쪽 영역에 있는데 돌아갔을 수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쪽 영역으로 오겠죠. 그래서 모든 1사분면의 각도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를 2로 나눠 봅시다. 자,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80도의 정수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즉 1사분면에 있는 모든 각도들을 가지고 절반을 취해주시면 이런 꼴이 항상 나온다는 거고 이런 것이 그렇다면 어디쯤에 있을까에 대한 얘기야. 자, n값은 분명히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에다가 0부터 천천히 한번 넣어볼게. 자, 정수가 되면 요게 0이 되면 처음에 2분의 알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더하기 180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더하기 36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텐데 잘 보면 너랑 너는 360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도는 뭐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 그 각에 따른 누가 일치한다고? 용어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각에 따른 누가 결정이 된다고? 이름이 뭐라고? 동경일치, 동경일치. 자, 여기서 얘는 각도가 아니야. 이거는 동경이야. 이 반직선은 각은 누구다? 시초선에 해당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크기와 방향, 부호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제 동경일치하는 상황. 각도끼리 서로 뺀 게 360도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동경이 일치할 수밖에 없지. 그지? 360도 앞으로 돌아갔든 뒤로 돌아갔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분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너랑 너만. 자, 2분의 알파는 어디 있을까? 알파는 지금 0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그랬어. 2분의 알파는 어디부터 어디가 되겠어? 0부터 45도 사이가 되겠죠. 저 그림 위에다가 그리지 않고 여기다 간단히 보여줄게요. 자, 0부터 45도니까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알파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 2분의 알파에다가 어디 갔어? 180도를 더했어. 각각에다가 180도를 더해봐. 여기는 180이 될 거고
여기는 225도가 되겠죠? 요게 2분의 알파 더하기 180이에요. 자, 이 상태거든? 그럼 어디야? 180은 여기 있고 225도는 여기에 있죠? 즉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80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사분면의 각도였던 알파가 2로 나누게 되면서 1사분면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만큼에다가 180도를 더하게 된 반대편 사분면인 3, 4분면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180도씩 더해져 봤자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영역상으로는 차이는 없다는 거야. 자, 우리는 2분의 파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요 알파라는 영역이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졌죠. 3분의 세타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영역이 3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3분의 1을 또 하고 이제는 120도씩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이쪽에서는 3분의 세타입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의 세타는 항상 이렇게 그냥 마주본 형태로 간단하게 구해져요. 4분의 세타는 모든 4분면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3분의 세타만 아니면 너 이런 식으로 한 4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에 찍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일단 문제를 통해서 볼 거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동경과 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각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려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각의 새로운 단위를 배웁니다. 각도의 새로운 단위. 여러분이 여태껏 지금 선생님이 계속 써준 거는 누구냐면 360도를 원의 한 바퀴로 삼는 이거를 360분법, 그러니까 60분법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쪽에서는 원래는 요걸 썼는데 얘는 디그리라고 부르는 디그리. 그래서 360 디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원래 영어로는. 근데 우리는 얼마 몇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로는 도 이렇게 읽고. 근데 새로운 가계 단위를 뭘 배울 거냐면 라디안이라는 걸 배웁니다. 라디안. 이렇게. 얘는 말 그대로 라디안이라고 읽고요. 라디안.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어쨌거나 동일하게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와 너가 서로 이제 상호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2파운드는 몇 킬로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같은 무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단위 간에 어떤 비율이 있을 거라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의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2파이를 곱하게 되면 너가 360 디그리가 됩니다. 또 디그리 여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2파이라는 게 각도가 아니라 이 파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2 곱하기 3.14 1592 6535 그 다음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아는 사람 있나요? 가끔 있더라고. 가끔 또라이들 중에 이거 외우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20짜리까지 외우는 애들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포항에서 포항공대를 나왔는데 해마다 3월 14일 날 파이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요. 파이의 날 행사.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파이의 날이고요. 그날 파이의 날 행사를 어떤 걸 하냐면 학생회관에 딱 올라가면 거기서 파이 소수점 아래 많이 외우기를 시킵니다. 소수점 아래 100자리를 외우면 뭘 줄 것 같아? 초코파이를 줍니다. 역시. 그래서 초코파이를 줘요. 소수점 아래 100짜리 초코파이 한 상자, 200짜리 두 상자, 300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200짜리, 300짜리까지 외우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불규칙한 것을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최대 몇 자리까지 외우기가 좋죠? 7자리까지가 외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원래 실내 전화번호는 7자리예요. 뭐뭐뭐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8자리부터 9자리부터 약간 헷갈려요. 8자리 약간 헷갈릴 텐데 앞에는 어차피 010이지만 아무튼 근데 이거를 막 100, 200, 300까지 외워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를 꼭 항상 1등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알츠하이머라도 걸리는 게 아닌 이상 그 다음에도 1등을 하겠죠.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이 1등을 하더라고. 물론 선생님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하고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훌륭한 대학생이 돼서 파이의 날 기념하도록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파이라는 건 뭐다? 애들이 가끔 이 파이를 각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파이라는 거는 각이 아니야. 각이 아니야. 파이는 그냥 3.14, 1592, 6535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냥 어떤 특정한 무리수인 거야. 그거에 라디안이 곱해지면서 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30도는 36에 몇 분의 몇이야? 360도에 12분의 1이지. 즉 이거에다 12분의 1을 해주시면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 1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라디안이라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맨날 라디안 단위를 쓰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는 라디안을 생략을 합니다. 마치 우리 상용 로그처럼 혹은 일반적인 루트처럼 루트는 2가 생략된 거고 상용 로그는 10이 생략된 거고 얘는 라디안이 생략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사인 1과 사인 1 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라디안이고 얘는 디그리인 거야. 선생님 굳이 이런 걸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도 나름의 내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물어볼 때. 됐죠? 그래서 뭐다? 단위가 없으면 라디안이 생략된 거고 원칙적으로 파이라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만 이런 자리에 쓰이게 되면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자. 너 키 얼마? 180이요. 이렇게 얘기하자. 물론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단위를 얘기를 안 하자. 18,000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자. 그죠? 자, 18,000? 말이 되나요? 1,800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단위를 생략을 한다. 근데 우리가 요 각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탄생하게 된 너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어떤 R인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너의 중심각 세타 너의 단위를 1 라디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나름의 이런 처음에 이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는 보시면 원래 요 반지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을 곱해서 구해진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 너네가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법은 이거지. 원주에다가 얼마를 곱해? 원의 중심각 분의 부채꼴의 중심각 비율을 곱해서 얘를 표현을 하잖아. 그럼 이게 날아가는 거 보이니? 이런 식으로. 그럼 너가 이쪽으로 곱해지는 거 보이니? 즉 2파이 세타 너가 360도가 된다고. 그때의 이 세타를 나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이걸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 근데 몰라도 돼. 외우세요. 자, 2파이가 360도고 파이는 180도고 3분의 파이는 60도고 6분의 파이는 30도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썼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라디안 단위를 쓰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L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그냥 R에다가 세타를 곱하시면 돼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RL 이렇게 쓰기도 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죠, 아까. 근데 요렇게 됐단 말이야.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인데 너가 지금 L인데, 아까 360도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냐면 2파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기억하지? 그지? 360도랑 2파이랑 약분돼요, 여기를. 그럼 R은 없으면 안 돼요. R은 원래 약분된 건데. 다시 살려야 되고. 자, 요렇게 되거든? 그럼 얘랑 날라가고,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R이랑 세타만 남죠? 그래서 R 세타가 L이 된다. 얘도 어쩌고 라디안일 거 아니야. 라디안. 이 부분이 단위가 또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R 세타가 L이 된다. 즉, 요 길이 단위는 반지름의 단위랑 똑같아요. 각도 단위는 여기서 서로 약분이 되면서 라디안과 라디안이 없어지면서 그냥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반지름이 3이야. 세타가 2야. 2 라디안이야. 그러면 너는 그냥 니니 곱해서 그냥 6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고. 됐죠? 넓이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은 여러분이 궁금하면 해보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치 삼각형처럼 2분의 1 밑변 높이 하듯이 2분의 1 너와 너를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너 2분의 1. 근데 L자리에 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R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 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어떤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중심각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바꾸거나 산술기하로 풀어내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걔는 나중에 간단히 살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원뿔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념이 조금 많아요. 원뿔까지 해도 반도 안 했다. 자, 보시면 원뿔. 자, 원뿔의 특징은 이 부분에 이쪽에 길이를 보통 L 이런 식으로 많이 넣죠. 저기 L이랑 얘는 달라요. 이걸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반지름 R, 너가 높이가 H. 자, 원뿔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당연히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겠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너의 전개도를 살펴봅시다. 자, 요거를 딱 펼치시면 옆면은 부채꼴이 되고 밑면은 원이 되는 거는 알죠? 그래서 이거를 펼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 그럴까? 자,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반지름 R, 이쪽이 이제 모선 L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저기 있던 H가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등장을 합니다. 짠.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개도 특은 뭐냐면 이 오려서 펼친 거잖아. 오려서 펼쳤다는 거는 원래 맞닿아 있던 부분들끼리는 길이가 당연히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원의 둘레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너와 너를 곱하는 형태였고, 즉 세타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너는 원의 둘레 2파이 R이 되겠죠? 자, 요렇게 너네 원래 원의 둘레가 2파이 R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사실은 그 2파이가 라디안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해갖고 나눠주면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파이 곱하기 L분의 R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면의 반지름과 모선의 길이의 B는 중심각의 크기 간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곱이 같아야 돼. 곱이 일정해야 돼. 사실은 얘도 이제 곱한 거죠.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너가 3R이야. 모선이 너의 3배야. 그럼 중심각은 너의 3분의 1이야. 그럼 너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3분의 2파이 여러분한테 친숙한 단위로 바꾸면 120도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이가 180도인 거, 그리고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사인값, 코사인값 같이 설명할게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경의 위치 관계는 내신에 한 문제 이상이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사분면과 관련해서 두 동경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 각도를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해볼게요. 동경이라는 거는 반직선이었죠, 반직선. 그러면 동경이 위치 관계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고, 동경을 L1, L2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두 동경이 위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대칭인 경우, X축 대칭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Y축 대칭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지, 요 번째다. 원점 대칭인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두 동경 L1, L2에 대응되는 각도를 세타1과 세타2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여러분은 실제로는 뭘 구하는 거냐면 각 세타1, 세타2의 관계식을 찾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이에요. 즉 여러분은 세타1은 세타2에다가 어떻게 하면 뭐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찾는 거야. 자, 해볼게요. X축 대칭이야. 자, 첫 번째 X축 대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동경 L1 이런 식으로 있고, 동경 L2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L1이라는 각,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 각이 있을 것이고, L2를 나타내는 일반 각이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요 두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사이각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게 나오겠지, 그지? 대칭을 시킨 상황이니까 이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부를게요.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 L1을 나타내는 각도 세타1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일단은 알파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아갔죠. 즉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써주시고, 근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각 표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일반각 표현으로 360도의 정수배를 쓰거나 2파이의 정수배를 쓰시면 되는데,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서 라디안 단위를 쓰고 있으면 2파이로 쓰시고, 문제에서 360도 단위를 쓰고 있으면 이제 360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360도가 익숙할 테니 이걸 써드릴게요. 아니야, 힘들어도 해야지. 나중에 라디안밖에 안 써요. 자, 2파이.
곱하기 정수배. 자, 이런 식으로. L2는 어떻게 쓰이니, 그러면? 세타2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쓰겠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쓰겠지. 자, 근데 여러분이 식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어떤 점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n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정수에 대한 n이지 너도 n을 쓰고 너도 n을 쓰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위아래 같은 n을 쓰게 된 거지, 그지? 근데 이 두 정수배가 같을까? 그럴 이유는 없지. 너는 1이고 0일 수도 있고 10이고 100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n1, n2라고 명시해 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명시하는 이유는 이 두 정수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 라는 걸 명시를 한 거고, 이제 여러분이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자, 알파와는 무관하게 둘은 어떤 일정함이 있어? 두 식을 서로 뭐 해볼까? 뭐 할 것 같아? 더하게 되겠죠. 왜냐면 알파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 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세타1 더하기 세타2 너는 2파이에 자, n1 더하기 n2인데 n1과 n2는 어차피 내가 모르는 정수예요. 정수끼리 더하면 어차피 정수예요. 요렇게 씁니다. 요게 끝이에요. 됐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둘을 더한 게 2파이의 정수배다. 예를 들어볼까? 자, 이런 세타가 있대. 근데 이 세타, 5세타가 x축 대칭이 돼요. 각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원래는 각도가 대칭인 건 아니고 2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가능한 세타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둘을 서로 더한다. 7세타, 너는 2파이의 정수배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자, 7세타니까 7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수가 뭐가 되겠니? 누구누구가 되니? 1, 2, 3 되죠? 1, 2, 3? 7, 8까지니까. n이 정해지면 누가 정해지는 거야? 세타가 정해지는 거야. 여기서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7로 나눠요. 7로 나누고 여기다 넣고 있어.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마.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낫다. 얘를 그대로 두고 범위에 곱하는 거예요. 풀이 볼 거야. 또 7분의 세타 쓰는 애들이 있어. 제발 기억해줘. 이런 디테일을. 됐죠? n값 나오고 세타값 구할 수 있다. 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또 이거 7로 나눈 다음에 다 더하고 잡았어. 그게 아니고 n을 다 더해. 6. 2파이. 7 나누면 되겠지. 이게 모든 세타의 합이잖아. 얘를 먼저 더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실수배. 자, 어쨌거나. 자, 이게 제일 쉬운 x축 대칭.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할 건데 y축 대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의 똑같은데 y축이 이렇게 생겼고 이쪽 그리고 y축 대칭이면 약간 이런 거죠. 너랑 너 이런 식인데 자, L1, L2를 나타내는 각도를 이만큼이 알파가 된다면 아니지 요만큼이 알파가 된다면 요 사이각도 얘네가 이제 같은데 자, 이만큼을 알파라고 놓으면 너도 이제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L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세타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알파가 아니라, 물론 알파를 더하는 건 맞는데, 어디다 더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지?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된다고. 더하기, 지겹죠? 2파이의 정수배. 이제 조금 속도를 높일게요. 세타2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2파이의 정수배. 역시 어떻게 하겠어? 둘을 서로 당연히 더하겠죠.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자, 아까 x축 대칭과 달라지는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부분은 없어지지만 여기가 남죠. 그지? 여기가 2분의 파이의 2배가 됩니다.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얘가 뭘 뜻하냐면 대칭 축을 뜻해요.
잘 보면 y축 이쪽이 x축 양의 방향에서 90도만큼 같다고 봐도 되잖아. 그지? 물론 대칭축 y가 이쪽으로 봐도 되지.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근데 2배 해봤자 3파이가 되고 3파이가 되면 2파이 여기 합쳐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즉 이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되지만 굳이 2분의 3파이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냥 2분의 파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요 두 가지에다가 사실 하나가 숨어있는 유형이 누구냐면 그냥 선대칭이 있어.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어.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 함은 자, X축 대칭이 있을 수 있고 Y축 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너네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대칭이 있을까? 어떤 직선? Y는 X 대칭이 있겠죠. 그럼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어?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 세타1 대 세타2를 더하면 대칭축에 2배를 하고 이 뒷부분은 고정이에요. 2파이의 정수배는. 자, Y는 X를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라고 봐야 돼? 얘를 기준으로 보면 몇 도야 이거? 45도지 그지? 45도이자 4분의 파이라고 불러요. 4분의 파이 2배 하고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쪽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냐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축의 2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만 너네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각도를 나타내는 거는 좀 이따 삼각함수 정의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거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축에 들어가는 거고 직선은 사실 선생님이 Y는 X가 가장 흔한 직선이라서 얘기를 한 거지만 Y는 X 대칭도 나오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나오고 심지어 Y는 루트 3X,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다양한 직선의 대칭들이 나옵니다. 언제 출제가 되냐면 특수각일 때 출제가 돼요. 특수각인 거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기울기인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거. 탄젠트 값이 특수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를 해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경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반직선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동경이 존재하면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는 이쪽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인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굳이 XY 축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X축 정도는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 L1을 나타내는 각도와 L2를 나타내는 각도가 있다고 칩시다.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부른다면 요만큼이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L2를 나타내는 각도는 일단 너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너는 알파 더하기 파이의 2파이의 N2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만큼 돌아가고 파이만큼 돌아가고 항상 일반각 표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세타1과 세타2 아니 L1, L2 아닌데 세타1, 세타2죠. 세타1, 세타2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요 두 각도 간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아까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서로 더해서 식을 정리를 했다면 지금은 여기도 플러스 알파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식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L1에서 L2를 빼든 L2에서 L1을 빼든 서로 빼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빼도 돼요. 알파는 없어지고 이게 남죠.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파이에 N1 마이너스 N2인데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냥 정수라고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파이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얘가 어차피 정수잖아. 2파이씩은 자유롭게 더해도 돼. 즉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서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이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 상태잖아. 요거를 요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합쳐지잖아. 그럼 플러스 파이가 되고 얘가 없어지잖아.
근데 n은 어차피 임의의 정수기 때문에 임의의 정수를 n이라고 쓰나 n-1이라고 쓰나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n이라고 쓴다고. 어차피 모르는 정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항상 이런 형태로 유지를 시킵니다. 2파이 곱하기 정수배로 유지를 시키고 요 서로 뺀 게 여기서는 이제 파이만큼이 된다. 이 파이가 뺀 게 파이인 이유는 두 각도의 차이가, 동경이 차이가 나는 게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서. 그래서 얘는 세타1 빼기 세타2가 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의 정수배는 항상 붙는다. 자, 마지막으로 일치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가 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가 똑같이 같은 방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내가 너를 알파라고 하면 세타1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1이고 세타2도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2니까 둘을 서로 빼주면 세타1 빼기 세타2는 알파가 없어지면서 그냥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경의 위치관계 일반적인 상황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좀 이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고 얘는 출제율이 아주 높은 유형입니다. 됐죠? 두 가지밖에 없어. 각도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자, 더하는 거는 언제 더하냐면 서로 선대칭일 때. X축, Y축은 직선이지 사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무조건 합을 본다고. 그 외에는 다 서로 빼요. 여기다 유형 한 개 빠진 게 있어. 두 동경이 이루는 사이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두 동경이 이루는 사이각이 예를 들면 뭐 3분의 파이래. 그때 풀어내는 방법은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걔는 내신 특유의 유형이고 우리 다루는 과정에서는 잘 문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내신 기출 문제 나중에 보면 보여주겠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특수각과 삼각 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삼각함수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각도가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각도. 잠깐만. 요거는 원 없이 먼저 보여줄게요. 각도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원점이 있고 원점이 아닌 점이 있다고 칩시다.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 B를 연결한 이러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이 각도일 수도 있고 뭐 2파이만큼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원래 이걸 원위에서 가지고 놀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코사인 세타를 너를 r분의 a로 표현하고 사인 세타를 r분의 b로 표현하고 탄젠트 세타를 a분의 b로 표현합니다. 자, a, b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수뇌발을 내려보시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중등 과정. 자, 근데 이 점이 다른 사분면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2사분면으로 가면 A, B 중에서 뭐가 음수가 되냐면 A가 음수가 되겠죠. 즉 2사분면으로 가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일단 음수가 나와요. 얘는 여전히 양수죠. 얘는 서로 나눈 거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그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 개념이고 코사인과 사인 세타는 각각 x, y 좌표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언제가 그렇게 되냐면 반지름 R이 1인 경우에 R이 1인 경우에는 정확히 코사인 세타가 A가 되고 사인 세타가 B가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삼각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단위 원이래.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단위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 위에 한 점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자, 이만큼의 각도가 120도. 호도법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3분의 2파이. 선생님 아까 그 얘기 안 했다. 라디안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법. 거기 보면 써 있습니다.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법. 그래서 호도법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미터법, 뭐 파운드법 약간 이런 식으로 세자 받으시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점에 아니지 3분의 2파이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이 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근데 여기가 3분의 2파이면 얘는 수에바를 이렇게 내렸을 때 2대 1대 루트 3인 거 알잖아.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아니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안단 말이야. 이렇게 삼각형에서의 선분의 길이는 나와. 이 선분의 길이가 이 점의 좌표에 대응이 될 거 아니야.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선분 길이를 구했고 특수각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 즉 60도니까 이렇게 찾아줬고 좌표를 구했으니까 코사인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결론 삼각함수의 함수값은 우리가 거의 어디서 관찰하냐면 단위원에서 관찰을 해요. 즉 삼각함수의 함수값을 단위원이 아닌 상황에서 관찰하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주로 대다수 95% 이상이 단위원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단위원에서 각 위치별로 각도와 그 다음에 각 위치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죠. 자, 사인 6분의 17파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3파이가 요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뭐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다고. 무슨 소리냐? 봐봐. 일단 기본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패밀리 사이즈가 있고 자,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원을 그려놓고 각 홀을 3등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너의 중점에서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위아래 너의 중점에서 위아래로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 너의 중점에서 양옆으로 그려주시면 완벽한 패밀리 사이즈 피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같이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선생님 피자 사줄게요.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 집에 가서 피자 혼자 먹겠다고 했죠. 그때 먹은 게 바로 레귤러 사이즈. 자, 레귤러 사이즈는 피자 조각수가 조금 더 적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반지름 둘 다 똑같이 1인 걸로 할게. 일단은 우리가 각 자리의 각도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 칸의 각도가 중심각이 얼마냐면 이거 12조각짜리죠. 360도니까 12등분하면 30도. 호도법으로 바꿔주시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파이고요. 여기는 0이고 6분의 2파이고 6분의 3파이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이 녀석이 있어야 돼요.
제발 약분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냥 머릿속으로 약간 시계가 90도 돌아간 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항상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점들, 요 점들의 XY 좌표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형을 보면 짧은 삼각형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어요. 자, 긴 쪽은 무조건 2분의 루트 3입니다. 짧은 쪽은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이죠? 잘 봐. 이게 너네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먼저 내가 묻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탄젠트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를 아시고, 자, 먼저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봐봐, 앞에 봐봐. 자,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밑변이 2분의 루트 3이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누가 봐도 6분의 파이에서 기울기랑 누가 똑같아요? 6분의 반대쪽 7파이에서 기울기가 똑같이 같은 직선이니까. 즉 탄젠트 값은 너랑 뭐 이런 데가 원점 대칭인 데가 당연히 다 같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의 탄젠트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구나. 사인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값은 너의 x좌표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단위원이 머릿속에 있으면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틀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상 구구단을 어설프게 덧셈으로 계산하면서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런 데는 약분이 잘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로 쓰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요렇게가 6분의 1, 6분의 5, 그 다음에 6분의 7, 6분의 11 이렇게 4개가 약분이 안 되고 나머지 6분의 2, 4, 8, 10은 약분이 돼서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원래 분모가 6자리라고 생각을 해. 자, 예를 들면 3분의 4파이야. 3분의 4파이는 6분의 8이지. 8은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가 6이니까 아니지? 여기까지가 6이니까 여기서 두 칸 더 가서 8이 여기 있어요. 그죠? 8이 여기 있죠. 그죠? 이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서 12개가 한 바퀴가 돕니다. 이따가 시켜 먹을 피자도 정확히 12조각짜리. 자,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건데 각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각은 계속 막 돌아가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7파이 이런 거. 뭐 6분의 17파이. 아까 6분의 17파이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자, 사인 6분의 17파이를 이 단위원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6분의 17파이라는 건 얼마냐면 3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뺀 만큼이에요. 그죠?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기 때문에 3파이가 나타내는 위치를 알아야 돼. 3파이의 위치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냐면 파이의 위치와 똑같아요. 왜냐면 2파이가 한 바퀴니까. 그래서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빼는 거지. 빼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돌아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야. 자,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가 사실은 6분의 17파이와 같은 위치입니다. 이때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수에바를 내린다고 치면 짧지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y좌표는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거는 이리저리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 이게 좀 익숙하게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은 헷갈릴 수 있다. 그럼 몇 개 같이 해볼까요? 자, 이 점의 탄젠트 값 여기 얼마일 것 같아? 탄젠트라는 건 이 점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보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 가파라 아니면 얕아? 가파르죠. 가파르면 절대값이 무조건 루트 3이에요. 왜냐면 얘는 너분의 너거나 너분의 너거든. 너분의 너는 루트 3, 너분의 너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짜리냐면 루트
3이라는 거야. 즉, 이 6분의 8파이, 즉 3분의 4파이에서의 탄젠트 값은 루트 3인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럼 여기 코사인 값 6분의 11파이. 코사인 6분의 11파이 얼마일까? 코사인을 물어본다는 건 이 점에 뭘 봐라? 이 점에 x좌표를 봐라. 자, x좌표니까 이 부분, 요 가로 길이를 보는 건데, 자, 이 점에서의 가로 x좌표는 이 점에서의 y좌표 세로 길이보다는 좀 길죠. 그리고 좌표가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자, 그럼 여긴 어때? 코사인 6분의 4파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얼마 나와요? 이 점의 코사인 값은 이 점의 x좌표. x좌표는 어때요? 여기까지 길이가 얘보다는 좀 짧죠. 그죠? x좌표 쪽이 짧지? 그리고 음수지? 짧으면 뭐다? 2분의 1이다. 코사인 너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구나. 음수 쪽이니까. 이렇게 된다. 피자 먹기 싫어졌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함수의 값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여기서 각도를 첫 번째로 찾고 그 각도의 위치에 따른 x, y 기울기 중에 하나를 관찰하시면 원하는 탄젠트 값, 삼각함수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야, 지수로그는 함수 값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여기는 함수 값이 얼마인지가부터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애들이 진짜로 이거는 연산을 많이, 그러니까 연산이 아니라 함수 값을 찾는 걸 조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이 레귤러 사이즈 피자는 왜 그렸느냐?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자리가 있어요. 특수각이 쟤만 있는 게 아니야. 특수각 누구도 있냐면 4분의 1파이도 있죠. 0,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8등분이 됩니다. 8등분. 자, 8등분이 됐을 때는 요 자르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가지고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걸 그냥 자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에바를 내렸을 때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경우에는 선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됐죠? 자, 즉 여러분이 분모가 4분의 파이 형태다? 그러면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이고 사인 코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중에 하나예요. 분모가 4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볼까? 사인 4분의 11파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4분의 11파이 어디 있겠어? 자, 여기가 8이야. 4분의 8. 9, 10, 11 여기 있는 거 아니야? 4분의 3파이랑 4분의 11파이가 같죠. 정확히 2파이 차이가 나니까. 이 점에 뭘 본다고? 사인 값을 본다고. 사인 값은 뭐라고? y좌표라고. y좌표는 너의 높이죠. 근데 부호만 보면 되지. 어차피 높이나 가로 길이나 둘 다 2분의 루트 2니까. 즉 그냥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해볼까?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자, 이런 거 어때? 진짜로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를 할 필요는 없어. 여기다가 적당히 2파이 정도를 더하거나 빼서 찾는 게 좋아. 2파이를 더해 줍시다. 2파이를 더해도 전혀, 2파이를 더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각도에다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하더라도 누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동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동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각에다가는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동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더해봤더니 4분의 1파이가 나오죠. 4분의 1파이 여기 있죠? 코사인 값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채꼴의 둘레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있고 너의 호의 길이가 있고 너의 중심각이 있을 텐데 둘레라는 거는 요거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ER
더하기 L, 너가 24가 됩니다.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아까 넓이 공식 알려드렸죠? 36이래요. 이 둘을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뭐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뭘 선호하냐면 요거를 4를 곱해요. 4를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즉 합이 24고 곱이 144인 두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더해서 24 곱해서 144 12 있죠. 12, 12. 그래서 얘도 12, 너도 12. 반지름은 6, 12는 L인데 너는 R 세타죠. 12, 중심각은 2가 되겠구나. 단위는 라디안이다. 넘어간다. 2번이 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풀어보세요. 2번 풀어봅시다. 2번 풀어봐라. R과 세타인 걸로 S1, 2분의 R과 2세타인 걸로 S2를 만들어라. 넓이 공식을 생각해보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거든? 즉 반지름의 제곱과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근데 반지름은 절반이 되고 중심각이 2배가 됐으니 넓이는 몇 배가 될까? 이런 거죠. 간단하죠? 자, 어떻게 되냐면 S1은 2분의 1 R제곱 세타인 거고, S2는 2분의 1 2분의 R 제곱 2세타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서로 나눠주시면 약분되죠? 계산하면 2분의 1 나온다. 넘어가서 3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 다른 어떤 부채꼴에 대하여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래요. 여기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밑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너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는 소리예요. 위에다가 중심각이 1라디안. 아까 라디안의 정의였죠? 그랬을 때 각각 너를 만족하면 요거를 구해봐라. 자, 일단 R1, R2, R3, 너를 더한 게 12. 자, S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심각이 어차피 1라디안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너가 현재 얼마냐면 2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바탕으로 둘씩 서로 곱해서 더한 거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식을 제곱하고 너를 제곱의 합을 빼고 그거를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4번이 이제 원뿔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부채꼴 OAB를 이용해서 꼭지점이 O이고, 호 AB가 밑면이 둘린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변과 높이의 비가 5대 12가 된다고 한다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반지름과 높이의 비가 5대 12래요. 5대 12.
너가 5대 10이니까 당연히 너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밑면의 반지름인 R과 너의 모선인 L 간의 관계가 5대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의 전개식에 부채꼴이 있었죠. 부채꼴 보면 전개도에 자, 이만큼이 R이고 너가 L이고 그리고 요 부채꼴의 넓이가 65파이래요. 이 부분이 65파이. 근데 나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너의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거든. 아까 세타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그랬냐면 2파이에다가 곱하기 L분의 R 이런 식으로 곱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아까 그려드렸죠. 근데 L분의 R이 13분의 5인 거야. 즉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13분의 10파인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으니 부채꼴 입장에서 너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너를 구하는데 사용되면 되겠죠. 65파이는 2분의 1 R제곱 아니고 L제곱 중심각 13분의 10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약분을 하시면 13 나오죠? 그래서 L값이 얼마 나오냐면 정확히 13이 나온다. L이 13이 나왔고 나머지가 다 구해지겠죠. 우리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너는 13이고 여기도 13이고 이만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인 너랑 너를 곱한 10파이가 된다. 그래서 답은 26 더하기 10파이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얘는 밑면과 높이와 그러니까 밑변의 반지름, 높이, 모선 세 개의 관계. 여기서는 모선, 밑면의 반지름, 중심각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중심각, 이쪽 반지름,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5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4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한번 위치를 찾아봐라.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잽싸게 간편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정석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잽싸게 간단하게 암산할 수도 있는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몇 번이랑 몇 번은 답이 아니겠어? 1, 2번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3분의 세타면 무조건 날개는 3개야. 그리고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잘 보면 3, 4, 5번 중에 선풍기 하나가 고장났죠. 그죠? 고장난 거 지우시면 되고. 그러면 분명히 3, 4번 중에 하나일 텐데 3번, 4번 중에 어느 건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게 빠를까? 원래 있던 각도는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에 있는 각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4사분면은 270도부터 360도라고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라고 보셔도 돼요. 3으로 나누면 어디로 가겠어, 걔가? 0에서 마이너스 30도로 가겠지. 아까 1사분면 3으로 나눴을 때 0부터 30도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30도 찾아주시고 간격이 일정한 선분기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6번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7번 해볼게요. 6번 보시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동그라미 일치할 때 일치 동그라미. 자,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서로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더해서 풀거나 빼서 풀어요. 무조건 빼는 거예요. 언제 빼냐면 선대칭이 아니면 다 빼는 거야. 선대칭인 거는 더하는 거야. 근데 얘는 선대칭이 아니잖아. 그러면 딱 보니까 7번은 뭐겠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서로 더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냥 선대칭이 아니면 다 더한다. 뺀다. 선대칭인 거는 더한다. 자, 근데 그럼 서로 뺄 건데 7세타에서 세타를 빼니까 6세타 나온단 말이야. 6세타가 일치할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가 없죠. 같이 포개어진단 말이야. 근데 항상 2파이의 정수배만큼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2파이의 정수배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뭘 본다? 단위를 본다고. 단위가 뭐야? 얘는 360분법을 쓰고 있죠. 그죠? 즉 호도법이 아닌 360도의 정수배를 쓰셔야 돼요. 이거를 답을 호도법으로 쓰고 있으면 조금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써도 틀리는 거는 아니야. 근데 뭐 약간 뭐 이런 식이지. 너 옷 예쁘다. 얼마 주고 샀니? 이거 23파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개소리야. 이게 알긴 알아도 애매하죠. 나는 분명히 한국에 살고 있고 당연히 원으로 대답할 줄 아는데 파운드로 대답을 해. 난 현재 환율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답을 너네가 가끔 파이로 쓸 때가 있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니네 맘대로 단위를 쓴다고. 제발 단위를 문제에서 준 대로 쓰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90도보다 세타가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 양변을 6으로 나누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6을 이제 곱하라고는 했는데 6을 곱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해. 얘는 나눗셈이 일반적으로 쓰면 분수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 얘는 나누면 분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분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나눗셈을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내가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너네 보고 범위에다가 곱하고 주어진 것을 나눠서 세타로 표현하지 말라고 했을 뿐 나누는 게 더 편하면 당연히 왜 나누지 말라고 하겠어. 그지? 끝났죠? 그럼 뭐야? 얼마야? 120도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답이 그래서 그냥 120도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7번도 내가 해볼게. 잘 봐. 알파 베타가 y는 x에서 대칭이래.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각도를 더하셔야 되고 이 더한 결과물이 선대칭일 때는 항상 축을 나타내는 각도의 2배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지. y는 x를 나타내는 각도는 얼마? 얘는 45도죠. x축과의 관계가 45도란 말이야. 얘를 2배를 하면 90도. 즉 이 자리가 9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는 항상 따라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 중에 이게 되는 걸 찾는 거야. 보니까 언제야? n값이 0일 때 90도인 4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고. 사실 이쪽은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운 유형인데 거의 시험에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자, 8번 풀어보세요. 좀 오래 걸릴까봐 피자 천천히 오라고 그랬는데. 각변환 안 할 거면 천천히 안 와도 되겠는데. 각변환 할까? 각변환 어려운데. 아니야. 머릿속에 피자 하나 잘 그려놓읍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너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이 너랑 만나는데 PQ가 밑줄 원점에 대한 대칭이래요. 그럼 P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 동경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 아니겠어? 동경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그림상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이겠어?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또 대칭이라고 해서 서로 더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대칭, 합을 할 때는 언제냐면 선대칭이 합을 하는 거고 얘는 원점대칭이죠. 원점대칭은 아까 경우를 나눠줬을 때 어느 거에 해당하냐면
반대 방향에 해당해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일 때는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식을 각도끼리 서로 빼주시고 앞에 필기한 거 한번 보세요.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보면서 해. 아직 모르잖아. 안 외웠잖아. 아직. 찾아봐. 내가 원점 대칭이라고 쓴 게 있다고. 아직 조금 어렵나요? 자, 보세요. 지금 상황 자체는 원래 어떤 상황이냐면,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원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서 원이랑 만나는 점이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려드릴게요. 먼저, 세타는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어. 2분의 3파이는 여기 있고 2파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세타를 그리신다면 이쪽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쪽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자, 그럼 세타가 원과 만나는 이 점이 P인 거고 5세타가 만나는 게 Q인데 P점과 Q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즉 반대 방향 이쪽으로 동경이 날아갑니다. 이 점에 Q가 있어요. 즉 동경의 위치관계 입장에서는 이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정확히 파이만큼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정확히 파이만큼인지 파이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한 만큼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면 두 각도를 서로 뺍니다. 일단 세타에서 5세타를 빼니까 4세타가 될 것이고 너는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파이와 2파이의 정수배를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을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인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에다가 4를 곱해서 4를 곱하니까 6파이부터 8파이까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는 홀수인 파이죠. 홀수 파이. 홀수 파이. 즉 나는 될 수 있는 게 7파이가 되는 거죠. n 값이 3이 될 때 너나 7파이가 되고 세타는 4분의 7 답은 11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9번 보시면 삼각함수의 뜻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뜻 요거는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부호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 되는 뭐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자 1, 2, 3, 4분면의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값이 가지는 부호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쪽이 얼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배운 얼싸 안고 이런 식으로 외우죠. 뭐 아마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의미하는 바는 x좌표, y좌표, 기울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의 xy 다음에 기울기, xy 좌표와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xy 값도 양수고 탄젠트 기울기도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all 모두 양수이고 여기서는 사인이라는 거는 사인만 양수라는 거예요. y 값이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고 기울기는 음수죠. 얘는 기울기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이 음수라는 소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코사인만 양수고 기울기는 여전히 음수고 사인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근데 뭐 이 정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얼싸 않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에 대한 얘기는 이게 9번에 대한 얘기고 자 3, 4분면에 각일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사인 탄젠트 곱하면 양수인가? 보시다시피 2,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즉 탄젠트 양수에다가 사인인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 사인 코사인 곱한 거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니까 음수 곱해서 양수 된다.
2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해보시면 다 틀렸다. 넘어갑니다. 자, 10번 여러분 해볼게요. 오늘 0단계는 사실 저게 없고 우리 A단계부터 각변환이 있는데 각변환은 다음 수업하고 나서 그쪽에 다시 문제 다 넣어줄게요. 아마 각변환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피자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0번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분모, 분자 중에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뭐 이런 표현이죠. 물론 원래는 분자가 0이 되면 분모가 음수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디테일까지 기억하시면 좋긴 한데 그거는 1학년 내신에나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면이 어디냐면 코사인만 양수니까 여기죠.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7 나온다. 2분의 7 넘어간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자,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요거 일단 밑줄 치겠습니다. 이 범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범위 자체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둔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출제되는 상황은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대놓고 2사분면에 있는 각을 출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밑줄 치고 부호 조심 이렇게 써주세요. 밑에다가 부호 조심 부호를 주의할 일이 있나 보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너가 2 빼기 루트 3이래. 자, 주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나는 사인 코사인의 곱이 0보다는 작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타 값은 2사분면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시 너에 대한 부호를 판단할 일이 있으면 음수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탄젠트를 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서 서로 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의 식변형을 해봅시다. 탄젠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굳이 쓰지 않을게요. 분자 분모의 코사인을 곱해주시면 사실은 분모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생긴 거고 분자 분모 코사인 곱했어요. 지금 분자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엇을 활용하냐면 양변을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를 활용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 보시면 너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1 빼기 2 사인 코사인으로 쓰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줄줄이 잘 안 써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암산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거야. 제곱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죠. 사실은 나 같으면 이것도 안 썼어요. 이것도 그냥 t라고 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지. 1 빼기 2t 1 더하기 2t
너가 우변을 제곱하시면 7 마이너스 4 루트 3. 자, 여러분더러 t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넘겨서 묶어서 정리하시면 t 값이 나오겠죠. 뭐 어렵게 나오진 않죠. 뭐 요거를 마이너스 1로 묶어가지고 넘기고 역수 취하고 t 값을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곱한 다음에 t끼리 묶어서 넘기고 연산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얘는 산수다. 산수는 니들이 해라. 넘어간다. 12번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아까 개념 설명을 많이 했던 것 치고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이따가 조금 B단계 정도 가면 어렵고. 전화가 왔었는데 설마 피자집에서 전화 온 걸까? 전화 올 데가 없는데. 517에 뭘까? 수상하다. 옛날에 전화 온 적이 있네.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 문제냐면 요 루트에 지금 요거를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11번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이거를 제곱한 데서 나온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눈치를 채면, 아, 너는 사실은 요렇게 바꿀 수 있구나. 루트에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인데, 요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절대값을 달고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코사인보단 사인이 크네. 즉 너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코사인 빼기 사인이 아니라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나오겠네. 이런 판단을 한다고. 끝으로 옆에 있는 거 보시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사인 더한 거죠. 코사인 사인. 그래서 이런 거 없어지죠? 답은 2 사인 세타가 된다. 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코사인과 사인 세타의 대소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세타는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4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거는 45도인데 얘랑 요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점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y좌표가 x좌표보다는 더 값이 크죠. 즉 사인 값이 코사인 값보다는 더 크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범위가 나와 있죠.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범위나 부호에 조심한다.
2분의 파이 세타 파이. 자, 이러한 범위에 있고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세제곱을 해서 서로 뺀 거를 구하고 싶죠. 사인 3승 코사인 3승. 일단은 요거를 구하려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제 요걸 인수분해를 해서 요런 식으로 식을 써줍시다. 요렇게 되겠죠. 여전히 요런 것들은 합쳐서 1이라고 쓰겠죠. 자, 이 값은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이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너와 너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 둘의 관계는 아래식을 제곱을 하게 되면 1과 너의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t라고 부른다면, 자, t제곱은 1 빼기 너의 2배입니다. 2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즉,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나? 4분의 5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t값을 구해주시면 2분의 루트 5인데 뿔마라는 거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 모르는 상황. 근데 사분면이 이와 같죠. 우리가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양수라는 소리고 얘는 음수라는 소리거든. 그렇다는 거는 뺀 것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를 앞에다가 곱해주시면 답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8분의 7이 되겠죠. 앞에 이렇게 답은 16분의 7 루트 5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해가요? 이게 날아가서 떨어져서 이지랄이 된다고? 진짜 장난하나? 아 잠깐만. 아니 어떡하지? 자, 신발 빨아야 되잖아. 자, 아니, 화난다. 자, 14번 갑시다. 피자는 곧 온대요. 딱 풀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1 더한 거죠. 잘 보시면 통분을 했을 때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의 우리가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2가 남죠. 너가 2분의 5인데 1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을 빼니까 요만큼이 코사인 제곱으로 바뀝니다. 분의 2. 너가 2분의 5. 그러니 코사인은 뒤집고 얼마? 루트 5분의 2 나오나?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세타는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원래 여기서 코사인이 5분의 4인데 루트를 취할 때 부호에 대한 판단 섬세하게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다 했죠. 자, 봐봐.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2라는 소리는 선분 길이의 b가 너가
루트 5대 1대 2라는 소리예요. 이러한 비율을 갖는다는 거지. 3, 4분면이고. 그때 탄젠트 값을 본다는 거는 너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루트 5분의 2. 넘어갑니다. 15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6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절묘하게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화난다. 어떡하지? 이거 봐. 아니 진짜 재수도 더럽게 없지.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질까? 물티슈 닦아봐야지.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 두 근 사인 코사인을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잘 표현을 해서 A 값을 구해볼 건데 즉 마이너스 3분의 A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리고 3분의 1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코사인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것과 곱하는 것의 관계는 요거를 제곱하면 너와 1이 포함된 형태로 나오고 그럼 위의 식을 제곱을 해서 9분의 a제곱은 1 더하기 곱한 게 두 개 있죠. 3분의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양수 a니까 넘겨서 루트 취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중간 계산은 살짝 생략했습니다. 위의 식 제곱한 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서 요거 이런 식으로 바로 썼어요. 자, 16번 풀어보고 피자가 오길 기도하면 됩니다. 16번 풀고 오답 좀 풀고 있으면 돼요. 각변환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하면 한 30분 더 걸리니까. 16번이 조금 다른 문제랑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요 선분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아니죠. 1이 아니어도 아까 알려드린 대로 R분의 요 XY 좌표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6이고 2니까 너가 3,1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OA와 O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얘는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알파 베타.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루트 10입니다. 루트 10. 루트 10. 우리는 각 점에서의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에 대한 요 사인, 코사인 값은 반지름 R 분의
x좌표가 코사인 값, 반지름 r 분의 y좌표가 사인 값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인 알파를 본다는 거는 루트 10분의 이쪽이 알파인 거니까 1을 보는 거고, 코사인 베타를 본다는 거는 이쪽이 베타인데, 거꾸로다, 거꾸로. 미안. 그죠? 이쪽이 알파죠? 이쪽이 알파예요. 근데 루트 10분의 1인 건 똑같다. 왜냐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너의 x좌표인 3을 써주시면 되죠. 답은 10분의 3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됐죠?